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2022년부터는 1957년생이 만 65세에 도달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유형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내용도 무척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득과 재산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소득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소득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는 약 169만원, 부부 가구는 약 270만 4천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은 매월 버는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재산의 환산소득액을 포함해서 산정된 액수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한 공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혼자서 따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시면 동주민센터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간 확인소득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정을 위한 소득과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리 포기하는 경우인데요. 월급을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더라. 살고 있는 집값이 얼마 이상이면 안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고서 신청도 안 해보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구두로 상담을 한 뒤에 담당 공무원이 신청 자격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역시 신청도 안 해보고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담당 공무원이 뭐라 하든 일단 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조건은 산정 항목이 무척이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어느 누구도 단순히 이야기만 듣고 대략 짐작으로 지급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탈락이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당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지급 조건 해당 여부를 세세하게 살펴보아야만 그 결과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이 되더라도 심사 상세 내역이 포함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세 내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족한 사유를 보완한 다음에 재신청을 해서 지급 대상에 선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세 내역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미리 신청을 포기하는 주된 사례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많아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근로소득이 많아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녀의 소득, 재산이 많아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주고 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매년 상향 조정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기타 소득 재산에 대한 공제액, 예외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7가지 사유 때문에 미리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이 미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는 7가지 사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고급 승용차 소유한 경우입니다. 고급 승용차는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한 대까지는 소유해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경우인데요. 고급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요트 회원권, 고급 체육시설 회원권 등을 말합니다. 고급 회원권은 재산으로의 환산가액이 높아서 이를 소유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기초연금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5번째, 해외 60일 이상 장기 체류한 경우입니다.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물론 다시 귀국하는 경우 재신청하면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국적 포기 시에도 수령이 불가합니다. 물론 국적 회복 시에는 재신청하면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6번째, 기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인데요. 기타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말합니다. 이의 연금액은 환산되지 아니하고 전액 수입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 재산 요건 중 가장 불리한 경우입니다. 이의 연금 수령의 경우는 원칙상 수령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매월 정기 연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나 소액인 경우에는 상담을 거친 후에 지급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번째,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인데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을 하시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수급자들이 추가 혜택으로 받고 있는 의료급여 등의 수급 자격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청을 안 하십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신청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이 모두 가능한데요. 전화상담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으로 그리고 방문 상담 시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유형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편에서는 기초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반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소득, 재산 구분하지 않고 국민 전체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보편적 지급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님들께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신청을 하시라는 겁니다. 신청을 하셨다가 탈락이 된 경우에도 심사 상세 내역을 검토해 보시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꼭 재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